뭐예요? 일단 어릴 때부터 가르쳐 주는 게 미국놈 양코배기 때려부시기. 맞아. 그다음에 외놈 까기놀이. 근데 이제 그런 관역을 세워놓고 이렇게 돌멩이로 까든지 몽둥이를 이렇게 때려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잘하면 오각별 주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오각별 목에다 걸고 오는데 예. 일단 어릴 때부터 우리한테 배워준 노래가 있어요. 김일성이 직접 썼대요. 한국혁명할 때. 뭐라고요? 단일 전가. 일제 놈의 발톱 소리는 더욱 요란다. 금수강산 우리 조국을 짓밟으면서 살인 만행 착취약탈 도살의 만행 우리 군중을 유린하더라. 선배분들께 저 MC로서 순서가 있는데 제가 하나만 좀 안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지금 이게 약간 지금 미소를 짓고 있는 사람들이 좀 있는 게 지금 뭐 애매하게 잠시 후에 소개를 해드릴 뿐인데 한 가운데 일본인 한 분이 나와 계세요. 이게 약간 애매해서 지금 약간 제가 미소는 짓고 있습니다만 저분이 이제 일본인이신데 잠시 후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저분을 앞에 두고 지금 모른 체 하면서 그러게요. 너무 아니 근데 이거 2절까지밖에 안 한 거예요. 6절까지 있어요. 네, 이제부터 북한과 일본 그 오묘한 관계에 대해서 파헤쳐 볼 텐데요. 북일 관계 전격 회부를 위해서 정말 특별한 전문가 한 분을 모셨습니다. 우리 일중 씨가 소개해 주시죠. 아까부터 굉장히 궁금했던 분입니다. 제가 이분을 소개하게 됐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런 전문가는 없었다. 눈빛만 봐도 사람의 심리를 꿰뚫어본다는 서울대학교 심리학 전공자이자 남북일 삼국의 정치 빠사기. 현재 한국과 일본 양국을 오가며 민간 외교관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진짜 일본인 요시카타 베키 현 서울대 선임연구원을 소개합니다. 정말 백희 박사님 그나저나 정말 공교롭게도 불과 좀 전까지만 해도 그 일본에 대한 그런 신랄한 비판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어요. 이 앉은 자리에서 심정이 어떠십니까? 제가 여기 있어도 되는 건가? 제가 여기서 노래 불렀잖아요. 아주 노래가 예뻐요. 성의도 예쁘고 그런데 나오는 가사가 네, 이렇게 전문가도 모셨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노 재팬으로 남북 통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 재팬으로 남북 통일 총성 없는 북일 전쟁 베스트 3 3위 아베 신조의 당선 비결 일본의 사라진 사람들. 오늘 일본에서 열린 자민당 차기 총재 선거에서 아베 신조 총리가 3선에 성공했습니다. 북한에 납치된 일본인 5명이 24년 만에 귀국해서 가족과 만났습니다. 가족も含めての全員の帰国です。そしてまた亡くなったと言われている方々についてもですね、情報材料を提出をするようにと。 자, 일본에 사라진 사람들이 당선 비결이다. 백희 박사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말입니까? 사실 지금 아베 정권이 현대에서 유례가 없는 정도 장기 정권에 정말 고려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정치인이 될 수 있었던 그 첫 번째 계기가 사실 이 사건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엄밀히 얘기하면 고이즈미가 총리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고이즈미 밑에서 스타가 된 거죠. 엄청 젊은 나이에. 그리고 또 별로 그 전까지는 눈에 띄는 그 실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됐다. 그 일본인 납치 사건 이게 뭔가요? 그러니까 일본인 납치 사건은 1980년도에 그 김정일이 노동당 안에 그 대남 공작을 주도하면서 일본을 고쳐가지고 남한에 침투하기 위한 그 작전의 일환으로
일본 열도에서 무차별적인 일본인들을 납치한 그런 사건이죠. 그래서 이제 그 사건이 이제 그 계기가 된 게 2000년도에 그 이제 그 고이즈미 총리하고 이제 그 김정일 간의 정상회담을 하면서 그때 이제 김정일이 납치 문제를 인정하게 됩니다. 인정하게 되는데 그 전에 이제 김현희라고 아시죠? 칼기 폭파한 그 김현희가 이제 공작원 교육 받을 때 요거다 내금이하고 자기가 교육을 받았다. 맞아요. 그걸 이제 증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 열도가 거기에 굉장히 좀 흥분을 하죠. 북한이 요거다 내금이를 이제 해결하겠다고 하고 나서 죽었다고 통보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죽은 그 시체를 태워가지고 뼈를 보냈는데 그 뼈가 가짜였어요. 야. DNA 검사하고는. 예. 그러니까 북한이 일본인을 납치해갔다라는 그런 뭐 이야기 자체는 1980년대 초반부터 있기는 있었는데, 근데 그때 사람들 안 믿었어요. 근데 특히 일본의 그 저기 진보적인 그 전단 쪽에서는 북한 옹호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북한이 그런 걸 할 리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고 지식인들도 그거를 동의를 했었어요. 그러다가 저기 2002년도에 그 북일 정상회담이 있을 때 북한 쪽에서 그러니까 정말 뭐 파격적으로 그 인정한 거죠. 정말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런데 일단 그 김정일 쪽에서는 그러니까 자기는 잘 몰랐지만 일단 그러니까 여운적인 행동을 좀 지나치다 보니까 그런 걸 해버린 것 같다. 그렇게 해서 일단 사과를 했죠. 근데 문제는 그때 일본 쪽에서는 정말 그게 충격적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설마 했는데 진짜였다. 고이즈미 총리가 방북하면서 몇 명을 데리고 갔나요? 네, 그때 5명. 네, 5명. 일단 2002년도에 그때 정상회담 직후에 일본에 오게 됐는데 그때 북한 입장은 일단 일시 귀국이다. 어머. 네, 그래서 뭐 가족 만나고 뭐 그러고 끝나면 다시 북한에 뭐 보내는 걸로 그렇게 약속이 돼 있었는데 네, 그때 내보내지 않은 거죠. 일본 정부 쪽에서 그건 아닌 것 같다고 해서 그때 일단 북한하고 일단 좀 관계가 좀 냉랭해졌는데 그것도 그러니까 그 당시 아베가 자기가 그 일단 내보내지 않는 걸로 돌려보내지 않은 걸로 기억나요. 아베가 자기의 뭐 일단 건족이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이견이 좀 엇갈리는 건 있어요. 그러니까 납치 피해자 그 현재분 중에서도 그건 아베가 한 것이 아닌데 마치 자기가 잘한 것처럼 그렇게 주장하고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아니 북한에서요. 그 일본인 납치 사건으로 얻는 이득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북한 정권은 돈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왜냐하면 그 일본 그 식민지 배상금 우리 한국 정부는 이제 한일 청구권을 통해서 박정희 정권 때 받았지만 북한은 아직 안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그 식민지 배상금이 100억 달러가 되는데 이 100억 달러면 지금 김정은 정권 입장에서 한 50년 살 수 있는 돈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돈을 받는다는 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그게 있는데 일본 사회에서는 납치자 문제가 모든 정치인의 일입니다. 그냥 일본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이 문제만 해결되면 대박입니다. 사실은. 대박인데 이제 요거다 내금이라고 하는 그분의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총성 없는 북일 전쟁 베스트 3 2위 화면 보시죠. 2위 조선은 도쿄의 오물장이 아니다. 지상인 야원이라는 북의 선전만은 있고 59년부터 북송선에 올랐던 제일동포는 84년까지 9만 9천여 명, 거의 10만 명에 이릅니다. 영상에서 본 큰 배, 망경봉호인가요? 강철호 선생님? 그렇죠. 그 59년부터 84년까지 이제 많은 제일교포들이 북한에 건너갔는데 그 제일교포들을 이제 싣고 날랐던 그 배가 바로 망경봉호입니다. 거의 뭐 186번이나 왕래하면서 많은 교포들을 날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일본에서 북한으로 건너간 제일교포가 한 9만 8천 명이 나간다. 10만 명 가까이. 거의 10만 명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상 민족 대이동 많네. 그 당시에 10만 명이면 굉장히 많은 숫자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북한이 전쟁으로 거의 인력이 좀 고갈된 상태였기 때문에 10만의 제일교포들을 흡수하면서 인력과 자원을 동시에 이제 북한이 끌어들인 거죠. 어디서 어디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 니카타에서 청진 원산으로 이제 실어 나른 겁니다. 근데 조금 애매한 부분은 뭐냐면,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이거는 뭐 기국 사업이라고 했었고, 그리고 돌아가는 그 사람들도 기국 운동이라고 했었어요. 그런데 일본이 전쟁 지면서 네. 그 일본에 있었던 그 제일 동포들이 네. 일단 다 일본 국적을 산실하게 돼요. 네. 네, 산실하게 되면서 한국에 귀화하지 않은 이상은 조선인이 되는 것이고, 네. 조선인이 되고 있는 이상은 위지할 수 있는 단체는 아무래도 그 북한하고 관련된 단체에 위지해야 되는 그런 분위기가 있어서 네. 그래서 사실은 기국 사업이라고는 했지만 네. 북한에 넘어간 사람들의 상당수가 원래는 지역으로 봐서 남한 출신, 남한 출신이에요. 경상도, 제주도 출신이 그렇죠.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고향은 아닌데도 어쨌든 조만간 통일이 될 테니까, 그러니까 통일이 되는데 뭐 어느 쪽이든 상관없다. 근데 네. 적어도 북한 정부가 좀 더 우리한테 관심을 가져주고 그리고 또 지산낙원이라는 얘기들도 있으니까 그렇죠. 북한에 가자고 해서 북한에 간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그 제일교포들이 일본에서 좀 차별을 받았죠. 그리고 이제 전체 그 제일교포 중에 60%가 무직이었고 또 대부분 이제 일용직이었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일본에서 희망이 없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마침 이제 북한 정권이 선전을 요란하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교포들이 북한에 가면 뭔가 새로운 희망이 생기겠다 그렇게 판단을 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주 거대한 사기극에 놀아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예. 그래서 조금 뻔히 지역인데 사람들은 그 낙원으로 알고 갔으니까. 예.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도 사실은 63년도에 그 만경봉호를 타고 북한에 건너간 케이스이기 때문에 저는 생생하게 다 들었죠. 그러니까 이제 저희 아버지 형제들도 이제 북한 안 가겠다고 다 버티고 있었는데 네. 저희 할머니가 그 어릴 때부터 공산주의 활동을 오래 해가지고 완전한 이제 빨갱이였죠. 그래서 전부 다 이제 북한에 끌고 갔는데 딱 내리는 순간에 그냥 딱 보고 다시 가겠다고 막 그랬대요. 그 청진항에서. 예. 속은 걸 알고. 예, 완전히 속은 거죠. 10만 명의 사람들이 수십 회에 걸쳐가지고 이주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최초에 갔던 사람이 일본에다가 편지라든지 해가지고 여기 올 곳이 안 된다 그런 얘기. 그게 이제 처음에 갈 때는 모르고 막 갔는데 소문이 약간 이상하게 막 나는 거예요. 일본에다가. 그래서 한번 가면 안 오더라. 그래서 일본 교포들이 좀 이상하니까 몇 명을 한번 싹 보내봤어요. 보내보고 이 편지에다가 이제 그 배추가 누렇게 떴더라. 하게 되면 이게 오지 말라는 신호가 되는 거죠. 따르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암호를 해가지고 먼저 갔는데 그런 편지가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편지가 오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북한으로 가는 분들이 막 줄기 시작했죠. 근데 아까요, 저 화면에서 봤어요. 조선은 도쿄의 오물장이 아니다라고 써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2000년도에 이제 그 북일 관계를 막 이제 그 추진하면서 북한에 이거 너무 없으니까 일본에 있는 교포들이 옷 막 중고품들을 막 보내왔어요. 맞아요. 근데 중고품 업들은 쓸만하죠. 근데 이제 나중에 보니까 페트 비닐병 있잖아요. 비닐 방막 뭐 전자부품들 진짜 쓰레기. 예, 배터리까지 막 들어오는데 좋은 거 아니야? 일본은 진짜 쓰레기지만 북한은 정말 좋은 쓰레기 겁니다. 아니에요? 좋은 거죠. 우리한테. 예, 그래서 필요해서 들어오긴 하는데 한때 김정일이가 이제 그걸 가지고 투집을 건 적이 있었어요. 평양은 이제 도쿄의 쓰레기장이 아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쓰레기들을 들어오지 말라고 한 적이 있었는데 그게 사실은 뭐 말로 잠깐 했지만 또 다시 또 이제 시작이 된 거죠. 그걸 못 사서 또 안달이 난 적이 네, 있고요. 엄청나요. 제일 귀한 건데.